네, 시초가보다는 코스피가 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여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660선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고 2640으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시초가 위에서 770선의 움직임입니다. 오늘장 양대 시장에서 특징주 꼽아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형지 엘리트가 20%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2,03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600억 원대 기업인데 오늘 이렇게 소형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연결 기준 형지 엘리트 영업이익이 182% 증가했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매출액은 40%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학생복을 중심으로 스포츠 상품화 사업과 작업복 모두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나타낸 결과였다고 하고요. 특히 프로야구의 관중 열풍에 따라서 스포츠 상품화 사업이 크게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의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에서 상해 엘리트가 프리미엄 교복 시장 공략을 하면서 지난해 15% 성장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주가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제약이 13.84%의 상승을, 비철금속 가운데 이구산업이 10.4%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의 상승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장중에 10% 넘게까지 좀 올라갔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9.55%까지 상승하면서 15만 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국내 화장품주 가운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던 종목들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중국 쪽에서 좀 매출이 부진하다는 점, 실적 전망에 있어서 이 같은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됐던 주가, 그래서 하락했던 종목들이었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KC코트렐 8.59% 상승이고요. 전력기기 쪽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LS가 7% 상승하면서 이 종목 지주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효성 TNC 오늘 화학주 가운데 이 종목이 7%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바로 반응을 했었던 송원산업도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6.91%가 오르면서 82,00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DI 동일이 9% 하락, 화천기공, 만호제강 각각 7%, SK스퀘어와 콘텐트리 중앙이 5에서 6%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의 금융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일제히 4에서 5%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KB금융도 오늘장에 장 초반 하나금융 지주와 함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인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이 불발되면서 나타난 여파였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 밖에 증권주, 보험주의 하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또 바닥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등이 잘 나오는 와중에 이제 슬슬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반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중국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안정시키는 듯한 연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상당히 잘 이어졌었죠. 그런데 오늘부로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이제 또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은 참고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오늘 종목적인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약간은 또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을 앞두고서 10월 달에는 주도주는 제약바이오와 이천전지가 약간은 치고 맞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쪽이 상당히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컬러레이, 뭐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굉장히 뭐 덩치 작은 종목들부터 오늘 뭐 코스맥스, 뭐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이제 뭐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 바닥 잡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 부양책이 이번에 또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이 화장품 쪽에 상당히 어느 정도 또 이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쪽이 화장품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또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맥스가 오늘 상당히 상승률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익성이 살짝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즉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갔었다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또 소멸하게 되면서 조정이 많이 나온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또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화장품 쪽에서 가장 상승률이 눈에 띄는 게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저는 현대바이오랜드를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화장품 쪽은 워낙에 이제 또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탄력이 상반기에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제 고점구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실적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한번 보신다면 저는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분기점이 있죠. 일전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분기점이 이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또 이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상승이 잘 나왔지만 약 24만 원에서 25만 원대에 굉장히 중요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같은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매크로 수급도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쉬어갔으니까 주도주 역할을 2차 전지가 해줬어야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에 시장 반등에 따른 약간의 매크로 수급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슬슬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10월 달에는 주도주로서 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신규 매수를 우리가 고려를 할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확실하게 해주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될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일전에 LG에너지솔루션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4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9만 원대에서 윗꼬리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 구간 누끼죠. 마찬가지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제약바이오와 약간은 치고받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을 주고받는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매물 구간이 강력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선별을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대형주에 속하는 양극재나 혹은 그 외에 이제 뭐 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다 싶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에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주도주 후보군으로 배터리와 화장품을 오늘 꼽아주셨는데요. 화장품 내에서는 탑픽으로 현대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배터리주들 현재는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매물대 소화 이후에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저울질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10월의 주도주 누가 부각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코스닥에도 힌트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3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퀀텀온, 에드바이오텍, SR리소스 나와 있습니다. 퀀텀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 배터리 기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와 퀀텀온이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양자 배터리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되며 주가가 상한가 3거래일 연속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에드바이오텍은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종목 소형주거든요. 소형주 분석 바로 증권사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 독점 공급 가능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식물 처리제,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신규 성장 동력으로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부터 글로벌 톱티어 가전 1위 기업과 국내 대표 렌탈 기업 쪽에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SR리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수주 공시에 따라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5%가량의 대규모 수주 52억 원 규모였습니다. 주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326원이고요. 펜트론의 주가가 24%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태성, 복합 동박 같은 장비, 유리기판 같은 신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24%까지나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 고점 경신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가죠.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코스닥에서 강세를 띠고 있고요. 지금 여기 순위권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컬러레이 등 종목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알맥이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현지 공장 가동 소식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딥페이크부터 대규모 언어 모델, LMM까지 해서 이번 달에 앞서서 국제 보안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스트소프트가 시연하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앞서서 9월 내에 나왔었는데 오늘 강세와 함께 다시 이슈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딥페이크 관련주들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부 보안주들 재료를 안고 센즈력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와 제일 MNS는 이 배터리 쪽에 2차 전지의 이 장비 기업인데요. 16%까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믹싱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면 S트래픽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 분석에서 해외 진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7배 수준으로 국내 유사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밸류업 지수에 대한 그 편입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100종목 가운데 편입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9.9%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플레이 위드 더 테크놀로지, 소프트센 우선주, 뉴보텍 같은 종목들이 12%에서 22%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주, ART, 펩트론, 아이언 디바이스, 아이비전 웍스, SOS랩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5%에서 8%의 하락인데요. 코스닥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는 이제 또 센즈랩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도주와 개별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주 중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가 약간 치고받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전지가 쉬어간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은 또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와중에 이제 또 개별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센저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구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연동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개별주들은 항상 눈에 띄는 수급이 유입이 되면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별주들에 대한 후보군들은 계속해서 뽑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또 이제 의대 중원에 AI 교과서에서 또 이제 교육주들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아마 교육주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더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또 개별 섹터군들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 섹터군들에 대한 또 접근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 원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또 어제까지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무조건 보셔야 된다. 2차 전지 중에는 전고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오전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오후에 또 이제 15%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군들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쪽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고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준 탑픽으로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장비 쪽인데 또 약간은 수급 들어오면서 모양 만들어 나가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쪽은 역시나 전고체 쪽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 전고체 쪽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또 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수급이 또 잘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한번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 2차 전지주 모두 코스닥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주도주 후보군 제약 바이오주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